1793년 1월 21일 아침, 파리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혁명광장 중앙에 우뚝 선 단두대 아래로 수만 명의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처형이었습니다. 신이 내린 왕권을 믿었던 군주가 인민의 손에 목숨을 잃는 순간 유럽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결말은 단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루이 16세의 목을 자른 것은 단두대의 칼날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프랑스 사회의 모순과 분노였습니다.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 뒤편에는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민중이 있었고, 왕실의 사치 뒤에는 국가 파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루이 16세가 왕좌에 오른 것은 1774년, 그의 나이 겨우 20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루이 15세가 남긴 것은 찬란한 왕국이 아니라 천문학적 빚더미였습니다. 7년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 지원으로 국가 재정은 바닥났고, 귀족과 성직자들은 여전히 세금 면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담은 제3신분, 즉 평민들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왕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몽사상에 관심이 많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과 정치적 무능함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재정개혁을 시도한 재무장관들은 귀족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루이 16세는 매번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민중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1789년 5월 175년 만에 삼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왕은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별 대표자들을 불렀지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였습니다. 제3신분 대표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국민예회라 선포하고 테니스 코트에 모여 헌법을 만들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혁명의 불씨가 당겨진 것입니다. 그해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절대왕정의 상징이던 요새가 무너지는 순간 구체제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이 16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사냥감을 잡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월, 굶주린 여인들이 베르사유로 행진했습니다. 빵을 달라는 외침 속에서 왕과 왕비는 파리로 끌려왔고 사실상의 감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베르사유 궁전을 떠나 툴르리 궁전에 갇힌 왕은 더 이상 절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혁명의 인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1791년 6월, 루이 16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왕비와 함께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렌에서 발각되어 다시 파리로 끌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왕에 대한 민중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왕은 배신자였고 혁명의 적이었습니다. 거리에서는 고화정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792년 8월 10일, 무장한 파리 시민들이 툴르리 궁전을 습격했습니다. 왕실 근위대는 학살당했고 왕과 왕비는 국민의회로 피신했습니다. 의회는 왕권을 정지시키고 루이 16세를 탕플탑에 유폐했습니다. 1000년을 이어온 프랑스 왕정은 사실상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뒤 제1공화이 선포되었습니다. 그해 11월, 툴루리 궁전의 비밀 금고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 외국 군주들에게 보낸 서신들이었습니다. 왕은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외국 군대의 침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반역죄가 명백해졌습니다. 급진파 자코뱅당은 왕의 재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2월 11일 루이 카페, 즉 시민 루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닌 한 명의 피고인으로서 국민공회 앞에 선 루이 16세는 33개 혐의에 대해 답변해야 했습니다. 외국과의 공모, 민중에 대한 학살 명령, 헌법 위반 등 모든 죄목은 사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정을 가득 메운 의원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왕을 변호한 것은 용감한 변호사 드세지였습니다. 그는 루이 16세가 헌법을 받아들였고 개혁을 시도했으며 폭력을 피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법정에서 이성적 변론은 무력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왕의 목을 요구하는 함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793년 2월 15일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721명의 의원들이 하나씩 단상에 올라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죄인가? 721명 전원이 유죄의 표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사형인가 추방인가 유예인가? 긴박한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왕의 사촌인 오를레앙 공 필리프 에갈리테마저 사형의 표를 던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387대 334, 단 한 표 차이로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제한이 있었지만 이마저 부결되었습니다. 혁명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연설했습니다. 왕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조국이 산다. 천년 왕정의 운명이 10일간의 재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1월 21일 새벽 루이 16세는 마지막 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이별 후 녹색 마차에 올라탄 왕은 혁명광장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리는 무장한 국민군으로 가득했고 북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2시간의 여정 끝에 마차는 단두대 앞에 멈췄습니다. 단두대 위로 오른 루이 16세는 마지막 말을 하려 했습니다. 나는 죄 없이 죽는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을 용서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북소리에 묻혔습니다. 집행인들이 그를 판자에 눕혔습니다. 오전 10시 22분,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천년 프랑스 왕정의 역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처형 직후 집행인은 잘린 머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일부 군중은 환호했지만 많은 이들은 침묵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신이 내린 왕을 인간이 처형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유럽 전역을 경악시켰고 왕정 국가들은 프랑스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루이 16세의 처형은 더 큰 유혈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고 단두대는 쉼 없이 돌아갔습니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지롱드파, 그리고 왕을 죽인 자코뱅 당원들까지 모두가 같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혁명은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루이 16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무능한 폭군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일까요? 그는 잔혹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한 의도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왕정이라는 구체제와 계몽된 민중이라는 신시대 사이에서 그는 어느 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그를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단 10일간의 재판으로 처형당한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혁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실험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